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초면에 사람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렵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편안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10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맥을 넓히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 피하라.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성과를 내든 당신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다면 굳이 그와 친해지려 하지 마라.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단지 당신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카톡이나 전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에너지만 소모시킨다. 진정한 관계는 보여주기보다는 한 번 더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평소에 나에게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을 하면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는 살면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국 진정성을 알아보게 마련이며 진심이 담긴 관계만이 지속될 수 있다. 두 번째, 게임을 할 때나 술자리에서의 모습을 살펴라.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술자리나 게임할 때를 관찰하면 된다.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도 술에 취하거나 게임에 몰입하면 본성이 드러난다. 과도하게 승부욕을 부리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술에 취해 언행이 달라지는 사람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용서될 수는 없다. 술로 인해 드러난 본성은 평소에도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술자리나 게임을 통해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성격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술자리나 게임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를 살펴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과는 거래를 피하려고 한다. 이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나중에 나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문제가 되는 평판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화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열등감이 많은 사람 피하라. 열등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열등감을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잘 드러나지 않아 알아채기 어렵지만 후자는 아무리 교묘하게 행동해도 결국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불편함을 느낀다. 이들은 종종 너 날 무시하는 거야 같은 말을 하며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공격할 준비를 한다. 때로는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항상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만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를 만들고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자신을 낮추거나 남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5번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봐라.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예를 들어 급박하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성격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한 행동까지 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 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 화가 났음에도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한다. 상대방이 화나게 한 게 아닌데도 남에게 화를 푸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의 일상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평소에는 웃으며 도와주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을 내며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침착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하고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 갈 친구로는 제격이다. 6번째,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지 봐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서 하는 행동을 카페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대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만 남기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가거나 화장실에 이상한 쓰레기나 생리용품을 보란듯이 펼쳐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깔끔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쾌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않아 남의 자리까지 오물이 흘러가도 청소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주변 동료가 대신 청소해주면 도와주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부탁을 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들고 항상 스트레스만 쌓인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자신이 먹은 것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치운다. 우리 사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 대신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7번째, 약간만 손해도 못 참는 사람 피하라.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자를 하나 덜 받았다고 화를 내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보고 크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얼굴에 냉정한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돈이 나갈 상황이 오면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에게도 태도를 바꾼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거절할 때도 예의와 매너를 지킬 수 있다. 나에게 오는 손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전에 친절한 태도가 거짓이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상황을 잘 들어보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 대처가 서툴러서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 있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손해가 발생해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며 행동한다. 때로는 관계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배려이다. 잠시의 손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화내는 대신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서로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덜 받았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운하다면 차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보다도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8번째, 태도의 일관성을 봐라. 주변을 살펴보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건지 나쁜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기에 꺼려진다. 진짜 인성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긴 시간이 지나서도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본성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숨길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을 넘거나 안 좋은 모습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성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9번째,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만 오면 갑자기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참았던 화를 집에서 모두 쏟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달라며 변명해도 이는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금 즉시 고쳐야 한다. 가족에게 화를 푸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에는 크나큰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 결함은 결국 가족 전체를 좀 먹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가장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족에게도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편안한 상태에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친구나 배우자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여 놀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낸다. 집에서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친구나 배우자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친구들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격은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10번째, 직업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 피하라. 명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업을 대변할 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꽃 피워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명함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려 들곤 한다. 이는 마치 각자가 받는 물과 햇빛의 양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를 꽃 피워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그릇이 그만큼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거나 적어도 자신과 위치가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상종하려 들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모욕을 줄 인간들이다.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을 쌓아봤자 그저 물거품처럼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명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타고난 성품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 쉽고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